안녕하세요. 엄마는 과학생 강다현입니다. 한라산 보이시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라산 뷰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어둡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좀 낫나? 네. 뭐 나는 좀 안 보여도 되니까. 첫 영상의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주제는 바로 실험입니다. 뭔가 글로 남기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서 쓰지 못했던 주제거든요. 하지만 초등 엄마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과학 실험 학원 다녀야 할까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과학 실험 학원을 고민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과학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얻고자,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답을 주세요. 먼저 우리 아이가 과학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학습을 책으로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학원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과학 실험이 중요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실험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잘 알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결정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과학에 너무 흥미가 없어요. 하지만 과학 실험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흥미를 붙여주고 싶어서 실험학원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좀 더 신중하셔야 해요. 아이들이 과학 실험을 좋아하죠. 특히 학교에서 방과후로 하는 실험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 키트 실험을 좋아한다고 해서 과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초등 과학 실험에서 사용하는 키트들이 과학보다는 만들기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고요. 과학적 사고력을 키운다기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흥미를 끄는 오락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그렇게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 과학을 더 힘들어 하기 때문에 더 싫어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과학을 점점 더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싶다면 이런 외적 자극이 아니라 내적인 호기심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그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실험학원을 고민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 과학 실험학원에 보내달라고 해요. 재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과학 실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재미있으셨나요? 아닐 거예요. 아유, 선생님, 우리 때랑 같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후배에게 물어봤어요. 실험 수업 재밌어요? 네. 아유, 아니요. 대학에서 하는 실험은 그다지 재미있지 않아요. 어쩌면 아주 지루하고 단순 반복의 연속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실험학원이 재밌다고 보내달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과학이라고 하기보다는 만들기에 가까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아이가 과학 자체에 흥미가 높다면 제대로 된 실험학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굳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과 엄마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과학 자체에 관심이 없다면 실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과학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과학 실험 학원을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과학에서 실험 자체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과학 실험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된 책이나 자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에는 과학 실험을 왜 해야 하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초등과학책 첫 단원에는 과학 실험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있잖아요. 그런 거.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실험, 탐구, 결과, 결론, 이런 거. 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왜요? 이 과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 과정조차도 암기로 배웠어요. 시험 문제에 나왔죠. 다음에 해당하는 과학탐구 과정은 뭐냐? 순서를 바르게 나열해라. 이런 것들. 과학탐구 과정의 의미는요. 너 궁금한 거 있어? 그거 궁금해? 그럼 실험해보자.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뭘까? 너 생각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이제 실험을 해볼까? 실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런 과정을 직접 생각해보고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하고 있고 그 연구 방법을 우리는 과학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위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요. 보통의 실험학원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주죠. 가설 설정도 해주죠. 실험 과정까지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실험을 하고 결과가 답이랑 맞는지 비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는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험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변인들 사이의 관계예요. 변인이라는 것은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말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화장품을 바꿨어요. 근데 갑자기 뽀르지가 난 거예요. 왜 이렇지? 이 화장품이 나랑 안 맞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는 제가 그 당시 일이 많았거든요. 잠을 못 자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화장품 때문인지 아니면 계절이나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건지 진짜 알아보려면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죠. 이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만 변화시켰을 때 뽀루지가 나는지 그 관계를 봐야 돼요. 이것을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라고 해요. 자, 과학에는 이렇게 세 가지 변인 사이의 관계식이 많이 나와요. 좀 어렵지만 들어는 봤을 거예요. F는 MA, 오메 법칙의 V는 IR, 이런 공식들은 변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들이거든요. 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통제시키고 한 가지만 조작시켜서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공식을 배우고 이론을 배울 때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에서는 이 변인을 어디에서 다룰까요? 네, 실험 과정이에요. 실험 과정에서 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통제 변인을 잘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실험 학원에서 이거 다 누가 해요? 네, 선생님이 해요. 네. 우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 다 해주고 나면 그냥 실험을 하고 결과를 쓰죠. 실험을 하고 결과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실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는 더더욱 실험 과정은 다 쓰여져 있어. 결과만 쓰도록 딱 되어 있거든요.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아니요. 저학년일수록 실험 탐구 과정에서 앞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느끼고 그것을 가설로 세워보는 거. 이 과정이 학원에서 정해놓은 실험을 하고 정해놓은 결과를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실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리 탐구예요. 이거는 다들 동의를 하시죠?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도 많으니까 실험을 통해서 그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은 실험을 직접 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그 실험의 원리가 아이의 수준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은 실험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실험학원에서는 눈에 화려하고 자극적인 실험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수준에서 원리까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때는 이론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순서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내적 호기심, 내적 동기가 채워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실험학원도 사교육 시장이 큰 영역이니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